9화에서는 정말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한영은 백이석을 찾아가 대법원장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죠. 백이석은 당황해하며 대법원장은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야. 하지만 이한영은 백이석이 나서지 않으면 현재 후보인 황남용이 대법원장이 될 거라며 괜찮냐고 물었죠. 백이석 또한 황남용 같은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는 건 절대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현재 아들 채용 문제로 인해 대법원장이 되는 일이 결코 없을 거라며 이한영을 안심시켰죠. 그러나 이한영은 백이석이 나서지 않으면 황남용이 될 거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기에 더해 백이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황남용이 법원장이 되면 앞으로는 자판기 커피 몇백 원 때문에 버스 기사는 해고될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아도 100만 원이 안 넘는다는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장면은 실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실인데요. 왜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보여준 결정적인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불법이라도 누구는 가혹하게 처벌받고 누구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낸 거죠. 약자에게는 가혹하고 강자에게는 관대한 사법 시스템의 모순을 단 두 문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한영의 이 말은 백이석의 가슴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백이석은 갑자기 찾아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한영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강신진이라는 말에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이한영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강신진 같은 거악을 잡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네가 강신진 옆에 붙어 있었던 거였군. 자네를 오해했네. 백이석은 이한영의 진심을 이해했고 비로소 그와 같은 편이 됐습니다. 이한영은 이미 유선철에게 백이석을 대법원장으로 밀어줄 것을 부탁했는데요. 물론 자신에게 이득이 없다면 절대 움직일 유선철이 아니죠. 유선철이 자신이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묻자 이한영은 그러면 백이석 대법원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선철로서도 손해볼 일이 아닌데요. 백이석은 유선철을 찾아가고 해날로펌이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 백이석을 밀어준다는 건 그만큼 큰 힘이 되는 거죠. 유선철 입장에서도 강신진보다는 백이석이 대법원장이 되는 게 훨씬 유리했습니다. 강신진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인물이지만 백이석은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루기 쉽거든요. 강신진은 이한영에게 또 하나의 미션을 던졌는데요. 황남용 아들의 취업비리 사건 재판장으로 이한영을 지명했습니다. 그를 무죄로 만들라는 것이었죠. 이한영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죄를 만드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강신진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어 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황남용을 도와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황남용은 박광토를 찾아가 답답함을 호소하는데요. 강신진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아들 채용 비리로 인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자신의 전화조차 받지 않는 강신진으로 인해 좌불안석이죠. 대통령님, 강신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제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예고편에서는 황남용과 강신진이 크게 붙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강신진이 이한영한테 약속했던 것처럼 황남용을 대법원장에서 낙마시켜 이한영한테 선물로 주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작에서는 이한영이 청와대 인사수석의 아들이 약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내 청와대 인사수석을 협박해 백이석을 밀게끔 했는데요. 결국 이에 성공하며 백이석이 대법원장 취임에 성공했죠. 강신진은 황남용의 아들 채용 비리건에 대해서 무죄를 만들라고 이한영에게 지시했는데요. 박광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죠. 이한영에게 재판을 맡긴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신진은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원작에서 강신진은 황남용의 약점을 없애기 위해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위장하려고 청부살인을 지시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이한영이 황남용의 아들을 구하게 되는데요. 황남용은 자신이 대법원장이 되면 아들이 위험해질 거라고 판단해 대법원장 후보자 자리에서 사퇴합니다. 드라마에서도 스토리가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납치극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드시 그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아마도 그가 황남용의 아들 황태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를 구하는 건 석정으로 보이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황남용이 분노해서 강신진과 크게 한판 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욕심을 내려놔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죠. 권력이 뭐가 중요한가? 내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황남용도 결국 아버지였던 거죠. 구화에서는 김진아와 이한영의 관계가 드러났는데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의 부모가 같은 회사에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았고 그곳에서 김진아가 이한영을 보게 된 겁니다. 김진아는 그동안 자신이 이한영을 오해했음을 알게 됐는데요. 곧바로 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뭐부터 하면 되냐며 함께할 것을 약속하죠. 김진아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한영이 말한 사회의 거악이 강신진이라는 사실에 크게 놀라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부모님이 같은 재판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한영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으로 1년 6개월을 살았고 김진아의 아버지는 사지마비가 됐죠. 그리고 그 재판에 강신진이 배석 판사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쩌면 운명적으로 함께 싸워야 할 동지였던 거예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박철호 또한 드디어 진정한 한 팀이 되었는데요.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됐죠. 강신진. 그자가 모든 것의 배우였군요. 박철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정의감에 불타는 검사가 아니라 강신진이라는 명확한 적을 가진 전사가 된 거죠. 그리고 석정호와 함께 투자 사기판을 만들었는데요. 상대는 바로 이성대 판사입니다. 원작에서는 장태식이 아들 재판을 청탁하기 위해 강신진에게 30억을 건네는데요. 강신진은 이 30억으로 현재 대법원장을 갈아치울 계획을 세웠죠. 이한영은 미래의 금융사기꾼인 이순호를 자신의 편으로 영입해 두었었는데요. 이한영은 이순호를 통해 비자금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이성대 판사에게 사기를 쳐서 30억을 그대로 뜯어냅니다. 그렇게 30억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겠다는 강신진의 계획은 실패했던 거죠. 구하에서는 석정호를 투자 사기 대표로 내세웠는데요. 그들의 계획대로 이성대가 30억을 투자하는 데 성공합니다. 석정호는 완벽하게 투자 사기꾼 역할을 해냈습니다. 투자금의 10%를 이자로 준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검사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됐는데요. 다행히도 김진아 검사가 동행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한영이 한몫했죠. 엔딩 장면에서는 이성대 판사가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덮친 것처럼 보였는데요. 예고편에서 석정호가 등장한 것으로 보아 간발의 차이로 그가 떠난 후 현장을 덮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타이밍이었죠. 만약 석정호가 잡혔다면 이한영의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될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성대 판사가 현장에 있다가 걸리면 강신진에게 30억 비자금의 행방이 들통날 위험도 있었습니다. 예고편에 보면 강신진이 이한영을 완전히 신뢰하게 된 듯 보이는데요. 자신의 비밀 조직에 들어오라고 하는 듯 보이죠. 구화에서 송나영 기자는 황남용을 쫓다 우연히 수호제라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곳은 박광토 대통령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S그룹 회장 장용현까지 그곳에 드나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한영은 그제서야 강신진의 배후에 대통령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는 전생에서는 알지 못했던 사실인데요. 이한영은 강신진의 제안대로 호랑이굴로 들어가는 듯 보입니다. 그들의 비리를 파헤치려면 그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이죠. 10화에서는 수호제로 이한영을 데려가 박광토에게 인사를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의 거악을 제거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것이죠. 9화는 이한영의 동료들이 하나씩 진실을 알게 되고 진정한 한 팀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백이석은 이한영이 자신을 배신한 게 아니라 강신진과 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김진아는 두 사람의 부모가 같은 재판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죠. 10화에서는 황남용 아들 황태성 납치 사건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영과 석정호가 그를 구하고 황남용은 강신진의 진짜 의도를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아들을 위해 대법원장 자리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0억 비자금 탈취 작전의 결과도 나올 거예요. 강신진의 자금줄을 끊는 이 작전이 성공할지 아니면 들킬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한영의 팀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강신진의 계획은 조금씩 틀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백이석이 이한영 편이 됐다는 게 가장 큰 수확입니다. 사법부의 백호가 이한영과 함께한다는 건
이제 정면 대결이 시작된다는 의미죠. 정말 기대되는 슈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